네, 요즘 날이 추워서 운동하기 힘드실 텐데요. 나이가 들어 어깨가 아프면 흔히 오십견이 온 게 아닌가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이름처럼 나이가 들어 생기는 질환일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 정확한 원인이나 치료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익산병원 정형외과 한상수 과장과 함께 흔히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십견은 50대 이후로만 생긴다? 그 이름과 달리 최근에는 젊은 층인 20대에서도 종종 발견되곤 하는데요. 흔히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유착성 관절낭염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한상수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먼저 오십견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깨 통증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50대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이기 때문에 흔히 오십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진단명은 아니고요. 정확한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어깨가 굳어지는 질병이기 때문에 동결견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어깨 관절의 제일 깊은 부위는 관절낭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정상적인 관절낭은 얇고 넓게 관절낭을 싸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염증이 생기고 병적인 상태가 되면은 관절낭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굳어지면서 주변의 인대와 힘줄 같은 조직에 유착이 되게 되면서 관절이 굳어지게 됩니다. 네, 이 유착성 관절낭염, 그러니까 오십견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2에서 5%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요. 네. 50대에 호발하지만은 3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생률이 약 5배까지 더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네. 양측에서 발생하는 그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70% 정도가 여성분이시고 비우세스, 즉 팔을 잘 안 쓰는 손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십견의 특징 들어봤는데요. 환자분들은 이 오십견을 회전근개 파열과도 많이 헷갈려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두 질환에서 비슷하게 어깨 통증이 발생하고 야간통이 있을 수 있지만은 회전근개 파열에서는 그 능동적인 관절 운동 범위만 감소하는 반면에 그 오십견에서는 능동적,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가 다 감소가 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이 어깨를 들어주었을 때 회전근개 파열의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어깨가 올라가는 반면에 네. 그 오십견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어깨가 굳어져서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네, 이 오십견의 발병 이유도 궁금해지는데요. 정말 그 이름처럼 50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환이 맞나요? 특별히 그 나이랑은 관계가 없다는 보고가 많이 있고요. 네. 특별한 원인이 알 수 없이 특발성으로 발병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골절이나 타박상 등의 외상 후에 발생하거나 당뇨, 갑상선 질환 등의 전신 질환,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나 목 주변의 이상 등으로 인해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젊은 층에서도 이 오십견이 발병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활동량이 적어지고 네. 어깨 사용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어깨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성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오십견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네. 번째로는 요새 그 레저 활동이 증가되면서 레저 활동에 의한 외상이 같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친 후에 그 어깨를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네. 활동량이 줄어들면 역시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고 오십견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오십견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제일 중요한 증상은 통증입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통증이 심해지게 되고요. 특징적으로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야간통이 심해지게 되어서 밤잠을 설치고 생체 리듬이 깨져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증상은 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입니다. 숟가락질 하기가 불편해지고 안전벨트를 맨다든지 머리를 감는 동작이 불편해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변을 보신 후에 뒤처리가 힘들어지는 등의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시게 됩니다. 오십견은 시간이 경과하면 어느 정도 증상이
관절 증상이 좋아지고 관절 운동이 회복되는 자연 치유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충분히 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관절 운동 제한이 남는다는 그 사실이 밝혀져서 적절한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오십견은 비수술적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한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병의 이완 기간이 길고 증상이 오래 가지만은 스트레칭을 통한 운동 요법과 그 약물 요법을 통한 통증 조절을 병행하게 되면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칭 운동에는 팔을 앞으로 드는 거상 운동, 그리고 막대를 이용한 외회전 운동, 그리고 양손에 수건이나 고무 밴드를 잡아서 뒤로 잡아서 올리는 등의 운동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온찜질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온찜질이나 목욕탕에서 그 어깨를 풀어준 후에 스트레칭을 하는 거에 더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 관절 운동의 모든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참을 만한 정도의 통증으로 10초간 스트레칭 자세를 유지하고 10회 정도, 그리고 하루에 3회에서 5회 정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십견 증상이 오래되신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또 운동요법이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고 하시거든요. 네. 네.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증상이 점점 악화되시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요법으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굳어지고 두꺼워진 관절낭을 절개해주는 수술적 요법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에 앞서서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오십견의 예방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십견은 일단 치료 기간이 매우 길고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술적인 방법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방하는 방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칭 요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장기간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틈틈이 어깨를 풀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중요한 거는 다른 질환, 어깨 질환과의 감별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다른 어깨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 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오히려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네. 따라서 어깨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간과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한상수 과장과 함께 흔히 오십견이라고 알려진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혈압 환자들은 겨울철 외출이나 운동을 할 때 각별히 조심하게 되죠. 장갑과 모자를 꼭 착용하고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고요. 하지만 따뜻한 실내로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는데요. 추운 곳에서 오래 머물다가 갑자기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심하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소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서히 실내 온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실내로 들어오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